지윤은 남편 민재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결혼 5년 차 주부였다.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그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가 어린 시절부터 먹고 싶어 했던 초콜릿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와 요리로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6시, 지우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민재를 기다렸다. 식탁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생각에 설레었다. 하지만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도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우는 민재가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걱정하며 민재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재의 친구들은 모두 민재는 지금 바빠서 못 받아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민재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밀려왔다. 밤 10시, 지우는 민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치우고 촛불을 껐다. 그녀는 홀로 케이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재가 어린 시절부터 먹고 싶어 했던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민재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하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야 라고 물었다. 민재는 회사에 있어.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라고 말했다.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을 느꼈다. 그녀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는 민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민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민재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민재가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재를 사랑했고 민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나는 왜 민재의 거짓말을 믿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재가 없는 아침을 맞았다. 그녀는 민재의 출근 준비를 도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지윤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다. 지윤아,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민재의 질문에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민재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녀는 민재의 목에 묶인 넥타이를 보며 민재의 거짓말에 묶인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재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재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민재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윤은 민재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재의 거짓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민재는 지윤의 이혼 요구에 당황했다. 그는 지윤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지윤에게 말했다. 지윤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민재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지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우는 민재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저는 당신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지윤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분노했다. 그는 지윤에게 소리쳤다. 지윤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네가 감히 내게 이혼을 요구해. 민재의 비열한 말에 지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윤은 민재의 비열한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저는 당신의 돈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해요. 지윤의 단호한 말에 민재는 지윤을 폭행했다. 그는 지윤에게 주먹을 날리고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지윤은 민재의 폭력에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그녀는 피를 흘렸다. 그녀는 민재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윤은 민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민재의 폭력에 저항하고 민재를 피해 도망쳤다. 그녀는 민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민재를 체포했고 지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입원한 지윤은 민재의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모두 지쳐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서 벗어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때 지윤의 병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다름 아닌 한준혁. 민재의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총수였다. 그는 민재가 지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윤을 찾아왔다. 그는 지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민재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준혁은 지윤에게 말했다. 지윤 씨, 괜찮아요. 민재 씨의 폭력에 많이 놀랐죠?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민재 씨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준혁의 제안에 지윤은 당황했다. 그녀는 준혁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준혁이 왜 자신을 돕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돕겠다고 하세요? 준혁은 지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HJ 그룹 한준혁 총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윤은 준혁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혁이 민재의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재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재의 비열한 행동에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윤의 단호한 말에 준혁은 미소 지었다. 그는 지윤의 강한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지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윤은 민재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재의 비열한 행동에 상처받았지만 준혁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이 민재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재의 비열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다음 날 준혁은 지윤에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제공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옷과 화장품, 그리고 고급스러운 보석들을 선물했다. 지윤은 준혁의 선물에 당황했다. 준혁 씨,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저 민재 씨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윤의 말에 준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윤 씨,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준혁의 따뜻한 말에 지윤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준혁의 진심을 느꼈다. 지윤은 준혁의 도움으로 민재의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HJ그룹의 총수 한준혁의 여자친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재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지윤의 행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는 지윤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윤이 자신과 헤어진 후 힘든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윤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윤이 준혁에게 자신의 과거를 속였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준혁과 지윤은 함께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에는 민재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도 참석했다. 민재는 지윤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지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한준혁 회장님 같은 분을 꼬셨니?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지. 준혁 회장님은 모르실 거야. 민재의 말에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비열한 행동에 상처받았지만 준혁을 위해 참고 견뎠다. 그때 준혁이 민재의 말을 가로막았다. 민재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윤 씨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지윤 씨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지윤 씨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비열한 행동은 당신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놀랐다. 그는 준혁이 지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윤의 약점을 이용해 준혁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준혁에게 말했다. 한 회장님, 지윤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윤이는 당신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속였습니다. 지윤이는 당신의 돈 때문에 당신에게 접근한 겁니다. 민재의 말에 지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준혁의 얼굴을 보았다. 준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윤은 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민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윤아, 네가 직접 말해봐.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한준혁 회장님의 돈을 탐냈었는지 네가 직접 말해봐. 민재의 말에 지윤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준혁이 지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윤 씨,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준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윤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재의 비열한 음모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지윤은 준혁의 손을 잡고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 때문에 당신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비열한 행동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잊고 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윤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지윤이 감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지윤이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윤은 준혁의 든든한 보호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재의 비열한 음모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당당하게 밝혔다. 민재는 지윤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의 악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준혁과 지윤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더 교활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재는 준혁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언론사를 매수하여 지윤의 과거를 왜곡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재벌 총수와 결혼한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이혼녀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민재는 지윤이 과거에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며 매달렸다는 거짓 증거들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SNS에 퍼뜨렸다. 지윤은 이 모든 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준혁에게 준혁 씨, 저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저와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준혁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은 지윤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윤 씨,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다가온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가주세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지윤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준혁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준혁은 지윤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한편 준혁은 민재의 악의적인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지윤의 과거를 캐낸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민재가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는 민재의 회사에 대한 비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윤에게 비밀로 했다. 그는 지윤이 복수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지윤을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들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윤은 준혁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재 씨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오직 민재 씨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민재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준혁은 지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윤 씨, 당신은 어리석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사랑에 충실했던 것뿐이에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아름다운 시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때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윤아,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재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민재는 지윤에게 다가와 너는 여전히 나를 못 잊었구나. 내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윤이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더 이상 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찾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준혁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윤의 당당한 태도에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지윤이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준혁이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의 비열한 행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된 것 같군요.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재는 준혁이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재의 비아냥거림에도 지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따뜻한 시선과 굳건한 믿음 덕분에 강한 용기를 얻었다. 민재는 지윤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이제 한준혁의 여자친구가 됐겠지. 하지만 기억해. 너는 한때 내 여자였어. 너의 모든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고. 민재의 협박에 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재가 과거 자신의 나약했던 모습을 이용해 준혁을 공격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준혁이 지윤의 손을 잡고 민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민재 씨,
당신의 추악한 말은 이제 충분합니다. 지윤 씨의 과거는 당신이 짓밟은 흔적일 뿐입니다. 당신은 감히 이 여자의 과거를 들먹이며 협박할 자격이 없습니다. 준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재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선우, 내 놈이 지윤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고 지윤이는 나에게 이혼당하고 나서 내 돈 때문에 나에게 매달렸어. 내 놈이 지윤이를 사랑한다면 지윤이가 얼마나 나약한 여자인지 알아야 할 거야. 민재의 비열한 폭로에 지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준혁은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윤 씨, 당신은 나약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사랑에 충실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준혁의 따뜻한 말에 지윤은 눈물을 쏟아냈다. 준혁은 민재를 향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의 비열한 행동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준혁의 차가운 경고에 민재는 분노했지만 준혁의 든든한 모습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지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지윤은 준혁의 집에서 그의 진솔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냉철한 총수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였다. 그는 지윤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지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지윤은 준혁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저는 민재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제 돈을 사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윤의 고백에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윤 씨, 당신은 어리석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사랑에 충실했던 것뿐이에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준혁은 지윤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하얀 자스민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윤 씨, 이 자스민 꽃은 순수와 진실을 의미합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함과 당신의 진심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윤은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준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준혁은 지윤을 품에 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과 청혼을 받아들인 지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민재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준혁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언론과 재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지윤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준혁은 지윤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 함구했다. 그는 지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한편 민재는 준혁과 지윤의 결혼 소식에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윤이 자신을 잊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준혁과 지윤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지윤의 과거를 캐내어 언론에 흘리고 준혁의 회사인 HJ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준혁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민재의 비열한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준혁은 그의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윤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준혁은 민재의 악의적인 음모를 역이용해 그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준혁은 민재가 저지른 비리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민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졌다. 그는 지윤과 준혁에게 복수하려다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지윤과 준혁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준혁은 지윤의 재능을 믿고 그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윤은 준혁의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그녀의 디자인들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준혁을 만나 얻게 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지윤은 준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윤은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준혁은 지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윤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준혁의 따뜻한 말에 지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혼 후 3년이 흘렀다. 지윤은 이제 준혁의 아내이자 한준우라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둔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준혁의 변함없는 사랑과 아들 준우의 해맑은 웃음 덕분에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준혁은 여전히 지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다. 그는 아침마다 지윤이 마실 커피를 직접 내렸고 퇴근 후에는 준우와 함께 놀아주며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지윤은 HJ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디자인은 아픔을 딛고 피어난 꽃이라는 평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윤과 준혁은 준우를 데리고 3년 전 준혁이 지윤에게 청혼했던 자스민 꽃밭을 찾았다. 자스민 꽃이 만개하여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준우는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지윤과 준혁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준혁 씨, 기억나요? 당신이 저에게 이 자스민 꽃처럼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지윤이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마음속에 피어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준혁은 지윤을 품에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지윤 씨, 당신은 제게 자스민 꽃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심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저 차가운 사업가에 불과했지만 당신을 만난 후 비로소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준우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말했다. 엄마, 아빠, 얼른 와서 같이 놀아요. 지윤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그들은 준우의 손을 잡고 함께 꽃밭 사이를 달렸다. 그들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자스민 꽃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지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